기업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예. 많이 사용하는 또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 푸실 때는 어렵지만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런 문제를 다루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바로 첫 번째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래 보죠. 저희 자원관리 능력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앞에서 보여드리는 문제는 기대 수익률 유형이라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산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어진 표를 보시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멀티플렉스 체인 영화관인 L 영화관 그리고 C 영화관이 각각 상영하는 영화 장르에 따라서 얻는 월 수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로행으로 보이시는 게 L 영화관이고 세로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C 영화관의 장르로 나눠져 있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밑에 달려있는 주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괄호 안의 숫자는 L 영화관과 C 영화관이 영화 상영으로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라고 써 있고요. L 영화관의 월 수익 콤마 C 영화관의 월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 표가 거의 2가지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밑에 표에는 이 분기별 소비자 선호 장르에 따라서 1, 2, 3, 4분기에 네. 각각 선호하는 장르가 놓여 있을 때 SF, 공포, 코미디, 로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요것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만약에 1분기에 SF 영화를 만약에 우리가 상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상영하는 그 수익의 50%는 증가를 시켜주고요. 손해에는 50%를 감소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장르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 수익을 증가시켜주거나 손해를 감소시켜주는 요 포인트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네. L 영화관의 2분기 상영 영화 정보를 알 수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때 C 영화관은 2분기 기대 수익의 평균을 가장 크게 하려면 어떤 장르의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네, 질문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읽으셨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를 가장 했을 때 네. C 상영관이 이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느냐, 네, 이제 뭐 그쵸.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긴 한데 이 문제 자체를 약간 이해를 좀 네.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쉽게 네. 생각하시면 둘이 지금 경쟁 관계인데 네. L 영화관이 2분기에 어떤 영화를 상영을 하는지 그치,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럼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 4종류의 장르 중에서 어떤 것을 그럼 공략할 것인가 네.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평균 수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앞에 저희 그 수익별로 나와 있었던 정보들을 가지고서 네. 평균 값을 우선 먼저 구하셔야 되거든요. 네.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그 네. 지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그 C 영화관에서 SF를 상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SF에 해당하는 수익이 5억 원, 6억 원, 4억 원, 그리고 마이너스 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즉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에 4로 나눴을 때 SF 상영 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억 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각각을 공포, 코미디, 로맨스로 각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2분기에 선호하고 있는 장르는 어떤 거죠? 공포예요. 공포죠.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선호하는 장르에 있어서는 50%는 수익을 증가시켜주고 증가하고. 감소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원래는 2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50%를 감소시켜주는데 여기서 또 많이 틀리세요. 그러니까 2억 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2억 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감소를 시켜주는데 계산을 하실 때 마이너스 3억 원으로 계산하시는 아이고. 분도 있어요. 감소의 개념을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감소는 마이너스는 네. 작아질수록 더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감소를 시킬 때는 오히려 숫자가 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3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50%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4.5억 원으로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변형한 선호하는 변형된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역시나 나누면 0.75억 원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코미디와 로맨스도 이어서 계산을 하게 되시면 결과적으로 평균이 가장 큰 값은 4가지 선호 장르 중에서 4.25억 원에 해당하는 바로 코미디 분야를 상영을 했을 때 네. 평균 수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쌤, 저는 이 문제 풀 때 그냥 합계가 제일 크면은 그쵸. 당연히 평균도 네. 커질 네. 테니까 더하기 값이 제일 큰 걸로 골랐거든요. 네. 그렇게 풀어도 될까요?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2분기에는 코미디를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감을 제대로만 계산을 해주신다라고 네.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더한 다음에 나누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연결된 2번 문제도 알아볼까요? 네, 제가 1번 문제를 제가 바로 풀이를 도와드린 이유는 2번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 네. 일부러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턴의 유형인데 소비자의 선호 장르를 재조사한 결과 3분기에 소비자들은 코미디와 로맨스 둘 다 선호를 한다고 해요. 예. 이때 3분기에 영화를 상영하게 된다면 L 영화관과 C 영화관의 3분기 기대 수익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언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일단 코미디하고 로맨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코미디와 로맨스에 해당하는 수치들은 50% 증가를 시켜주거나 50%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저는 나왔습니다. 벌써 나오셨어요? 네. 음, 일단 좀 대중으로 했는데 네. 일단은 여기 보기에서 이제 로맨스 코미디를 아예 정해줬잖아요. 일단 네, L 영화. 맞습니다. 그럼 거기만 일단 살펴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일단 가장 차이가 큰 데가 네. 공포 부분하고 네. 그리고 코미디 부분일 때 C 영화관. 네. 네, 거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차이가 컸는데 네. 어쨌든 기대 수익 차이가 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C 영화관도 수익이 크면 안 되죠. 네. L만 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포로 해서 네. 증감이 없어지면은 네. 코미디와 공포를 해서 3번이 아니니까. 코미디와 공포를 해서 틀렸나요? 지금 정답은 맞으셨는데 네. 네, 풀이를 하실 때 약간 꼼수를 예. 부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네, 교행에 능통해서. 네. 틀린 방법은 아니신데 네. 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야. 계산 문제이고 네. 또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처럼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코미디와 로맨스 부분을 증감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SF와 지금 공포 같은 경우를 배제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SF하고 공포는 그대로 나와 있는 수치를 보시고 기대 수익을 구하셔야 되고 예. 나머지 코미디와 지금 저희 로맨스만 증감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그 수들의 수치를 즉 수익의 어떤 차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 코미디 부분에서 L 영화관과 C 영화관의 수익 차를 구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과 지금 9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수익 차는 얼마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10이요. 그쵸. 저희가 요거를 실수로 그냥 더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약간 저희 지하와 지상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예.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총 10개의 차이가 나니까 네. 수익차를 보실 때 그런 부분에서 실수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환한 수치를 가지고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는 게 가장 빨리 그나마 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표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L 영화관과 C 영화관은 각각 코미디와 그리고 공포물을 상영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의 차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쌤, 저는 이 문제 풀 때 네. 3분기가 코미디가 증가값이 50%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코미디를 고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L 영화관이랑 C 영화관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을 골라서 네. 계산을 했거든요. 네. 이건 네. 어떨까요? 그렇게 대조하셔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일일이 각각을 다 하시기보다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수두를 봤을 때 수익차가 가장 커야 되니까 예. 지금 7이나 6 봤을 때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2는 14만큼 차이가 네. 나니까 만약에 이 값보다 큰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찝어서 예. 대표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쌤의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약간 응원이 북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믿고 저희 또 다음 문제 소개해 주세요. 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주요 영역이라고 말을 하진 않는데 직업 윤리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조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지문들이 나올 수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다음은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자료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할 때 갑질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주는 문제거든요. 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갑질에 관련된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택지 1, 2, 3, 4, 5번에는 갑질에 관련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네. 갑질인지 아닌지,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5가지를 넣어놨거든요. 이 1, 2, 3, 4, 5번 중에 갑질에 해당하는 사례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약간 그 재판관이 된 느낌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제가 혹시 예. 나는 이런 걸 당하진 않았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풀게 됐는데 네. 이종소 아나운서님은 갑질을 네. 하시기만 하셨나 봐요. 제가요? 네. 부러워요. 제가 그 갑질의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 네. 네. 거의 저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 한없이 내려가시는 예.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 그런지 네. 답을 내보긴 했거든요. 네. 혹시 몇 번으로 혹시 고르셨어요? 곳에 다 읽으셨군요. 네. 갑질이라고 하니까 뭔가 재밌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이번에 사적 이익 요구 골라봤는데 혹시 예. 정섭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 가이드라인 읽다가 지금 보기를 못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사적인 쌤에게 요구. SOS를 네. 아, 도와주세요. 일단은 2번 골라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딱 그냥 사례에서 앞에 부분만 봤을 때 네. 법령 등 위반, 그리고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그리고 업무 불이익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선택지에서.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사적 이익 요구가 왠지 끌리긴 해요. 맞아요. 그죠? 좀 쉬워 보여요. 네. 그래서 내용을 확인을 했더니 공단에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비대리는 하청업체 직원에게 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 조건으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에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네. 나와요. 자, 본인이 무언가를 읽어내기 위해서 예.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는 게 우리 회사의 어떤 계약을 내가 성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항상 선택지만 보시고 저희가 고르면 안 되고요. 선택지를 봤을 때 이 선택지의 내용이 앞에서 보여지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혹시 조건 중에 몇 번째 이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저희 앞에 지문에서 봤던 것 중에 보시면 두 번째. 네, 사적 이익 요구에 보시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지 혹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맞습니다. 네. 쌤, 저는 근데 이거 풀 때 네. 1번이 조금 헷갈릴 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번 한번 살펴볼까요? 맞아요. 사실 다른 사례를 보셨을 때도 이것도 근데 갑질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일부러 네. 그런 사례를 넣어놨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단에 손실을 입혔는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김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부장이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공단에 손실을 입혔는데 우리 김 대리께서 네.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좋게 보일 리 없겠죠. 그쵸. 하지만 어떤 감정적이나 그냥 부장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까 그 갑질 판단 기준의 첫 번째 보시면 법령 등 위반에 보시면 그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의 여부거든요. 근데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불이익이라고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부당한 인사 부분에 대한 네, 내용을 나머지 또 3번부터 또 계속 볼까요? 혹시 이 중에서 저희가 네.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쌤? 저는 오히려 부당한 인사 3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보시면 C 부장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돼서 이사원의 휴가를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사원에게는 휴가를 승인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누군가에게는 승인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갑질이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부모님께서 병세가 악화되신 이 사원과 그리고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원하고는 상황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갑질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직업윤리 능력 다음 문제 또 살펴볼까요? 네. 저희 4번 문제 보시면 역시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유형으로 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선택지 1, 2, 3, 4, 5번에 보시면 기준이 도덕적 타성과 도덕적 태만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보기 기억부터 리을까지 내용을 보셨을 때 과연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도덕적 타성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이 도덕적 태만에 해당이 되는지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고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빠르게 읽어보니까 네. 대충 두 가지로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더 뭐랄까 담합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 관련된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약간 게을러서 네. 누가 하겠지 이런 밀어놓고. 느낌으로 맞아요. 나눠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3번 골랐어요. 네, 3번 두 분 다. 네. 굉장히 또 도덕적이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잘 골라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타성과 태만을 조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타성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죠. 타성에 젖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흔히 매너리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오래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바뀌지 않는 어떤 습관이라던가 습성들이 남아있는 태도고요. 네. 태만 같은 거는 우리 박서연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게을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리고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그래서 나태하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신 3번 네, 기억과 리을이 타성에 해당이 되고 네, 그다음 나머지 니은과 디귿이 태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문제를 내면서도 그 출제자들이 약간 뜨끔하면서 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혹시 본인이 나는 약간- 해당이 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선택지 보면 저도 약간 태만인지 타성인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뜨끔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네. 문제 또 만나볼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분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 있네요. 네, 예. 대인관계 능력에서 협상 파트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다음 사례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 감성적인 의사결정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소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기대어 결정하거나 브랜드의 위치를 따르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품이나 소비자 1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선택지 5가지 전문 용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협상 전략 중에 네. 이 내용은 어디에 혹시 해당이 될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네. 감성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길래 네. 바로 그냥 가심비 구매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네, 내 마음에 드는 그쵸, 구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이게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기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좀 확인된, 입증된 그런 내용을 한다는 건가 네네. 그냥 다른 보기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5번 골랐거든요. 예. 네, 아주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거든요. 음. 네. 근데 아무래도 지문상에서 저희가 봤을 때 감성적인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러면 그냥 심적으로 이끌리는 거 고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명품이나 소비자 1위 브랜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SNS에 좀 검색을 해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후기나 상품평을 좀 본 다음에 이것을 내가 과연 구매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데 바로 누군가로부터 입증된 제품들을 나도 구매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사회적 지위에서 인정을 받았던 제품 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나 또한 구매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5번에 해당하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문제로만 보시기보다는 저희 실생활에서 해당되는 사례를 찾으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거든요. 혹시 저희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그 수입 맥주가 4개에 얼마 10,000원.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나오죠. 네. 네. 거기서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으실 텐데 혹시 스텔라라는 네, 네. 땡땡땡의 또 맥주 제품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바로 그 맥주 제품이
전략을 세웠던 게 바로 5번에 해당이 되는데 아. 고가의 완성된 완벽한 맥주다라는 프리미엄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 먹어보지도 않았고 이용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 전략을 세워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무조건 완벽하고 고가에 해당되니까 나도 이걸 마실래. 라고 네. 해서 그 제품을 선호하게 만드는 바로 마케팅 전략을 실제로 살폈던 부분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뭐 작년에 1위 한 제품, 네. 1위 브랜드 이런 거 엄청 숱하게 맞습니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많이 이제 홈쇼핑에서 전화 누르게 되죠. 저희 네. 어머니께서 홈쇼핑에서 이거 예쁘다고 네, 이제 맞아요. 저한테 벗어나질 이제 못하시더라고요. 시켜달라고 하시면 제가 또 착한 아들이라 예, 네. 시켜드려요. 그리고 마감 임박 이러면 그때부터 그렇죠. 뭔가 압박이 초조해하시더라고요. 느껴져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참 다양한 문제 유형 또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다룬 영역 자체가 사실 주 영역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시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부터 이 영역들은 준비를 하면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비영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시기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나 나만의 사례를 적용하시면 보다 문제를 푸실 때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오랜 기간보다는 한 2달 정도를 기간을 두시고 해당 비주류 영역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